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입니다. 자, 이번 영상 백투미 10회 해설입니다. 6월 모의고사 용무 앞두고 보는 모든 모의고사 하는 여러분들이 자, 평소보다도 좀 더 신중하게 열심히 보셔야겠습니다. 빼먹지 마시고 해서 열심히 보시고요. 문제 많이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풀어보고 고민 많이 해본 다음에 또 해설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논리적인 과정을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동반되지 않고 그냥 하는 양치기, 양을 늘린다고 하는 거죠. 문제만 푸는 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가 좋다, 안 좋다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복습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10회 해설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급대로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직 3등급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은 3등급 또는 그 밑에는 오답이 종종 나오죠. 듣기에서도 그렇고 여기 20번부터 23번까지, 24번까지군요. 여기서 좀 오답이 아마 스물스물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뭐, 18, 19 틀리는 사람은,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21번부터 좀 보고 갈게요. 우리가 많이 틀리는 유형이고요. 밑줄 추론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이 밑줄 추론 문제는 곧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고 맨날 말씀드리죠. 곧 주제 추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줄 추론은 곧 주제 추론이다.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11번 저 오른쪽에 제가 타이핑으로 필기 같이 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먼저 해석 들어가 보겠는데요. In his popular work, 그의 유명한 연구죠. 또는 작품일 수도 있고요. 어디냐면 cultivating happiness, 행복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행복을 발달시키는 것에 있어서의 그의 연구에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그 연구에서 조나단이라는 사람인데요. draws on metaphor of a rider. 어떤 라이더, 타는 사람이죠. 라이더에 대한 비유를 했대요, 이 사람이. 그게 뭐냐면은 conscious mind를 의미하는 거고 trying to work together with the tame on elephant. 코끼리를 tame하면 길들이다예요. 길들이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과정.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묘사했다는 겁니다. metaphor, 비유로서. 그럼 코끼리는 여기서 뭘 나타내느냐? embodied 하면 구체화된이란 말입니다. 구체화된. unconscious 하면 무의식이죠. 무의식.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정리해보자면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서에서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는 어떤 비유였냐면요. 첫 번째, 기수의 비유가 나고, 기수는 의식을 상징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코끼리를 나타냈는데요. 코끼리는 무의식을 나타낸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이런 비유를 했다. 근데 프로블럼이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블럼이 형광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형광펜. 프로블럼에 형광펜 쳐주세요. 네, 왜 그러냐면 프로블럼은 어떤 문제점을 나타내는 단어죠. 마이너스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나온 내용은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purely 순전히 레이셔널한 모델이야 moral education에 있어서 도덕적 교육에 있어서 이성적인 모델의 문제점은 그가 말하기는 뭐냐면은 대절이다. 자, 그래서 밑줄 칠게요. 이 부분도 쫙 밑줄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밑줄 쫙 치겠습니다. They try to take the rider off the elephant and train him to solve problems on his own. 다만 어떻게 하는 게 문제나 도덕 교육에 있어서 이성적 방식의 문제점. 그것은 뭐냐면은 기술을 기술을 take the rider off 내리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코끼리에게 문제 해결을 시킨다는 거지. 스스로 문제 해결하게 시킨다는 건데 through classroom instruction 지시를 내려준다든지 abstract principles 하면 추상적인 원칙을 가지고 코끼리한테 일을 시킨다는 거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계속합니다. They take the digital route.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지털 루트라고 부른대요. 디지털 루트. 이걸 디지털 방식이라고 부르고 그 결과는 predictable 예상할 수 있다. 예상한 결과가 뭔데? Class end 수업이 끝나고 나면 rider gets back on elephant 하면은 기수가 다시 코끼리에 탑니다.
기수가 곡기를 타면은 nothing changes at recess. recess는 쉬는 건데 휴식기가 되면은 다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교육을 시켰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는 거죠? 기수가 다시 타고 바뀌는 것은 없음. 바뀌는 게 없었다는 것은 효과가 없는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얘들아 아까 비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유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의식이 무의식을 원래 지배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풀어가지고 의식이 없어지고 무의식 상태에서 교육시킨다는 거고 그건 효과가 있냐 없냐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의식이 다시 돌아오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의식에게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마이너스 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육이라고 이걸 부른다고 이 사람은 말했고요. 계속합니다. 근데 true moral education은 needs to be analog.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도덕 교육인데 진정한 도덕 교육. 진정한 도덕 교육은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거겠어? 이 사람 생각이 진정하다는 건 좋은 거겠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날로그여야 한다는 거죠. 아날로그라는 거는 디지털과 반대겠죠.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디지털 교육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정한 도덕 교육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의 반대가 돼야겠죠. 뭐겠어요, 여러분들? 무의식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의식도 같이 교육하는 것이 아마 이 사람 생각엔 좋은 교육일 겁니다. 그쵸? 계속합니다. Hydet brings this point home by noting that as a philosophy major in college. 자, 다른 예시로 넘어갑니다. 대학교에서 philosophy major, 철학 전공을 한 거야. 이런 거 누가 전공해, 그쵸? He was rationally, 그는 이성적으로 convinced, 설득을 당했어요. 피터 싱어라는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어떤 주장이었냐면요. moral superiority, 도덕적인 우월성을 주는 거야. 도덕적 우월성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지키면 살겠지? 난 이런 거 지키면서 산다고. 난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vegetarianism, 채식주의에 대해서. 나는 지구를 생각해서 동물들을 생각해서 채식주의 하는 사람인 거야. 저기 고기를 먹는 멍청한 육식을 하는 놈들과는 난 다른 놈인 거지. 나는 우월감을 갖게 만든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건 내가 도덕교육 받은 거야. 예시 속에서 도덕교육 받았는데 이게 뭘로 이어졌어? 우월감으로 느껴졌거든. 근데 however로 뒤집히죠. 다시 현관 배치입니다. however, 하지만 아마 무슨 변수가 발생할 텐데요. 이런 냉소적인 확신은요. 해를 no impact, 효과가 있어서 없었어. 그의 실제 행동에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월감을 느꼈으나 실제 행동에는 영향이 없었다. 그럼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고 실제 행동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은 아까 바뀌는 것은 없었다는 말과 일치하는 거고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없었을까요? 이 방식은 디지털 교육인 거니까. 그러면은 좋은 건 뭐겠어요? 이 사람 생각이 좋은 건 실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의식에 영향을 주는 거. 의식을 바꿔주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교육인 거죠. What convinced Harik to become a vegetarian? 채식주의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은 was seeing a video. 그냥 비디오라는 보는 거였어. Slaughterhouse in action. 도살장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비디오를 보는 것. 그냥 그거를 보고서 채식주의가 되기로 한 거지. 실제 행동이 변한 건 없었다라는 거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빈칸. 밑줄이었죠. 밑줄을 한번 추론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진정한 도덕교육이란 아날로그가 돼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다? 실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이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교육은 must be repeated. 반복이 포인트인 겁니다, 얘는. 반복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반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말 나온 적 없죠. 두 번째, 선생님은 예시를 정해줘야 돼요. 그들의 훈육을 위해서. 예시를 꼭 들어줘야 된다. 이 글은 예시를 강조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예시가 아니고 뭘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 행동, 의식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도덕적 교육은 depend on bodily experiences. 자, bodily experiences 살짝 단어 bodily 어려울 수 있는데 신체죠, 신체. 그래서 나의 몸이 진짜 경험하는 거에 달려 있다는 거야, 도덕 교육은. 이거는 매우 정답에 가깝죠, 여러분들. 나의 실제 행동이 bodily experience랑 맞닿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은 지울 수 없고요. 4번, 전통적인 티칭 방식은 더 좋다. 전통을 강조하는 글이었나요, 이게? 전혀 그런 언급 없었고요.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요? 교육의 효과인데 그것이 아주 오래 뒤에서야 판단받아야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는데요. 역시 언급된 바 없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대입학 24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4번은
예,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 또 정보 하나씩 저랑 점검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갑니다. Our ancestor들은 needed meat. 자, 첫 정보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갔냐? 첫 정보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ancestor 하면은 조상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기가 필요했음이라는 정보를 줬어요. 뭐, 뭔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They become adept. adept 하면 단어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능숙한입니다. 그럼 능숙해졌대요. 뭐예요? scavenging에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에 능숙해졌어요. 어떻게? using stone tools. 자, 뭐입니까 이게? 석기, 도구죠. 왜? 고기를 잘라야 되니까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고기를 잘라야 되니까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remains 하면 잔해예요. 잔해. kills, 죽은 거야. 그 사냥감의 잔해죠. 포식자에 의해서 죽어서 남겨진 사냥감의 잔해에서 고기를 잘라내서 먹으려고 석기가 필요해졌다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먹이를 찾는 것에 능숙해진 우리 조상들에 대한 얘기겠고요. 어떤 걸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능숙해졌다. 왜 남은 고기를 잘라 먹어야 되는 거니까. 라고 했는데 덫에서부터 형광펜 가볼게요. 자, 흐름 전환되나 봅니다. 근데 이런 수동적인 먹이 찾기는 taking the leftover scraps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수동적인 먹이 찾기는 어디 보자. 남은 leftover 찌꺼기를 taking 가져오는 건데 무슨 아니야 충분하지 않았다. 비판적인 시각 들어놨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이미 죽어져 있는 사망한 동물에게 사체에서 고기를 잘라내려고 도구를 썼잖아. 그러니까 직접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직접 동물을 잡는 게 아니고 죽은 애들을 그 안에서 고기를 잘라서 먹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수동적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 수동적인 먹이 찾기. 근데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마이너스 관점 여기서부터 드러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이 사람은 그러면 뭐가 싫다고 말했으면 뭐가 좋은 걸까 생각해봐. They wanted the best and the most. 가장 최고, 가장 많은 양의 고기를 원했습니다. So they began to power scavenge. scavenge. 한번 뭡니까? 이제부터 적극적인 강력한 먹이 찾기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고, 그것은 아마 좋은 것이겠죠. 계속 갑니다. Getting to kills early and attempting to take them away from the predators. 자, 이렇게 해서 포식자로부터 먹이를 직접 가져오는 것을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고요. Building on their cooperative coordination 하는 거예요. 협력적인 조직이죠. 협력적인 조직화를 그들이 building on, 결성하게 되고 while avoiding being eaten, 자신들이 먹히는 걸 피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동물한테 먹히는 건 피하면서 우리 인간끼리 서로 협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조상들은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럼 강력한 먹이 찾기를 하면서 생긴 변화, 조직화가 되었고 창의적으로 인간이 변했다는 거죠. 이건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거겠어? 그러니까 좋다는 거지. 이해됐죠? 지금 이런 정보들을 주고 있고요. When they came across rent, kills, or fresh carcasses with predators still around. 자, 먹이를 마주한 상황이에요. 동물들을 마주한 상황을 줬고 그때 some in their group, 그들의 그룹에서 몇몇 인간들은 그로 charge in, 참여를 하고 shaking sticks,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인간들이 그 안에 가서 고함을 치고요. 그리고 shaking stick, 막대를 흔들고요. waving their arms, 팔을 흔들고 고함치고 grunting nose,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동물을 사냥할 때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해서 막대 흔들고 막 손 흔들고 와 소리 지르고 으르렁거리고 하면은 동물을 내쫓는 행위인 거야. 그렇죠? 이건 지금 예시죠. 뭐의 예시예요? 방금 말했던 인간들이 조직화된 사냥을 하는 것의 예시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예시가 시작이 된 거고 쭉 다 우리 인간의 조직화된 사냥이 우리에게 되게 좋았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정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확신을 하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협동이 이게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더 낫고 더 많은 먹이를 주었다. 정답은 2번이겠고요. 다른 선지 고르신 분들 한번 까보러 가볼까요? 자, Development of Hunting Skills. 사냥 기술의 발달은 좋죠. 사냥 기술 발달했잖아. 집단으로 하게 되었잖아. 근데 그것이
사회적인 클래스, 계급을 만들게 되었다? 아, 계급 얘기는 없었어. 그럼 2번 정답 될 수 없고요. 3번 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4번 볼까? 우리 인간의 먹는 습관의 진화.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미친 영향력인데, 먹는 습관의 진화가 나왔나요? 아니죠. 사냥하는 방식이 변하는 거지. 먹는 습관의 변화는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었고요. 정보를. 5번, we should learn from our ancestral diets. 우리 조상들의 식습관에서 뭔가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없었죠. 정답은 그래서 1번 확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요즘 참 30번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모, 구모, 수능에서 30번 문제를 꼭 한번 맞아볼 것을 한번 당연히 권하죠. 그쵸? 말이 좀 이상하네. 맞아보라고 권하기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좀 이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점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뭐 이번 육모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수능에 많은 것을 말해주겠죠, 이번 육모가. 30번 아무튼 꼭 맞았으면 좋겠고요. 30번을 맞는다는 것은, 글의 전체 주제뿐만 아니라 이 문장에서의 맥락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파악할 때 여러분들은 정보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다? 단순화시켜서 가시면 좋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자,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독해하는 거 한번 보세요. 들어갑니다. Traditionally, the state has developed a competition policy. 자,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국가들은 뭘 했대요? 국가들은 경쟁 정책을 발달시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요? Driven by the idea. 이 생각이 이끌렸기 때문이죠. 어떤 생각이요? 모노폴리아, 독점이에요. 독점이 are bad, 나쁜 거니까. 그리고 경쟁은 좋은 거니까. 아, 왜 그랬냐면은 경쟁은 좋은 거고 독점은 나쁜 거니까. 독점 혼자 다 헤쳐먹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잔류를 했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맥락은 경쟁 플러스 독점 마이너스. 이게 바로 단순한 거야. 이게 단순하라고 소재 잡고 아이디어 잡고 가는 거야. 근데 today's 오늘날에는 자, 옛날 방식 말해줬으면 항상 요즘 오늘날의 방식도 말해주죠. 대주시키겠죠? 탑 테크놀로지 컴퍼니에서 겠습니다. 최고 기술 회사입니다. 기술이 아주 좋은 회사인데요. 얘네가 뭐 하고 있냐면 find themselves clashing with the authorities tasked with putting this policy into practice. Put into practice는 실행시키다예요. 그럼 putting this policy into practice는 이 정책을 시행시키는 거겠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 정책을 시행시키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과업을 tasked 부여받은 거야. 이 과업을 받았어. 그런 과업을 받은 authorities 기관, 당국 이런 거죠. 정부 같은 거, 정부. 정부랑 clashing 스스로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 자, 다시 갑니다. 오늘날 기술회사들은 뭐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 정책을 시행하는 당국과 충돌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당국은 어떤 당국이 있어? 일단 이 정책부터 보자. 미안. 이 정책은 무슨 정책이에요? 경쟁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독점을 막는 정책이요. 근데 이걸 하는 당국이 있죠. 이게 아까 말했던 국가, 정부 이런 애들이죠. 근데 이런 애들이랑 충돌하고 있다. 그럼 기술회사와 정부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고 기술회사는 뭘 좋아하는 거야? 독점을 좋아하는 거지. 왜? 지네가 다 해먹고 싶겠죠. 왜냐면은 그래서 because all of them. 왜냐면은 그들이 회사들이겠죠. 어떻게 하니까? aspire to monopoly power. 독점을 그들이 열망하니까. 에서 열망의 지금 밑줄을 한번 그어본 거고요. 열망 괜찮니? 괜찮죠. 왜 괜찮습니까? 여기까지의 맥락에서 독점은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독점을 열망하는 거 맞죠? 아, 미안. 독점은 안 좋은 건데 기술 회사에게 물어봤잖아. 기술 회사들은 독점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열망하는 거 이상 없다 이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Look through the literature of management and strategy.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경영 전략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you will find plenty of ideas. 너는 많은 생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인 supremacy 하면 우월이거든. 경제적 우위를 achieving 달성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된대. 이 비즈니스 라이팅에 있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2번에서 묻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계에서
뭐야? 뭐라 그런다. 경제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글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건데 이것은 괜찮을까요? 괜찮죠. 왜 괜찮습니까? 비즈니스계에서도 독점을 좋아하니까 경제적인 우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태도 있겠죠. 독점은 좋은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흐름 계속 독점 좋은 거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바로 3번으로 갈게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 읽으셨다 치고 도스 북스만 앞에 나온 책들인데 흐름이 바뀐 게 지금 없죠. 역점 없죠. 그러면 앞에 나온 책들 또한 무슨 책이겠어요? 독점을 옹호하는 책이겠습니다. 얘네가 readers, 독자들을 이끌어갑니다. Nothing less than economic domination으로 이끌고 간다. 자, 갑니다. economic domination. 독자들을 이 책들이 독자들을 경제적 지배로 이끈다고 했는데 지배도 혼자 다 해먹는 거잖아. 독점이 지금 또 좋은 맥락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도미네이션 괜찮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요 단어 근데 fourth rightly는 fourth 앞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대놓고 rightly 올바르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란 뜻이거든. 봐봐. 오늘날에는 same advice 같은 조언이 또 주어져요. 좀 더 솔직하게 주어집니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조언 한번 읽어볼게. 과연 이후에 나오는 조언이 솔직한 조언이면은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잘 쓰인 거니까. 이후에 나오는 조언이 솔직하지 못한 조언이다? 그럼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했더니 competition is for losers. 야, 말 세지 않아요? 경쟁은 패자들의 것이다. 경쟁은 안 좋은 거다라는 거겠고요. 그럼 독점이 좋은 거죠, 여전히. 그럼 여전히 관점 유지되고 있는 거라서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 이것은 솔직한 게 맞죠. 굉장히 세게 말했잖아. 야, 패자들이나 경쟁 좋아하지라고 말했잖아. 그럼 여기까지도 적이라고 썼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정답이 안 나온 거겠습니다. 그럼 아마 정답은 5번일 것 같으니 볼까요? If you want to create and capture lasting value. 네가 지속되는 가치를 만들고 지키고 싶다면 look to build a cooperation. 뭘 지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협력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협력을 좋아한다고 이 사람 말한 거죠. 협력을 만들으라고, 협력을 지키라고 했는데 협력은 곧 경쟁이죠. 경쟁은 안 좋은 거야. 이 맥락에서. 경쟁을 좋게 보고 있는 저기 5번 문장은 그래서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 5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빈칸 순서 삽입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항 들어갑니다. 근데 쌤 생각할 때는 뭐 방금 말했던 30번 정도가 어려웠고 오히려 빈칸이 이번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스펙툼 20회는 아닌가? 뭐 아닌 말고. 자, 한번 해설해 볼게요. 32번부터 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유형 위주로 가볼게요. 3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 보자. 자, 32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해설하는데 지금 요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 TMI인데 당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돼가지고 잠깐 빵을 좀 먹고 왔거든요. 아우, 당 떨어져. 먹고 오니까 확실히 좀 낫네요, 여러분들. 아, 기분 좋아졌어요. 32번 해설 시작해볼게요. 기분이 좀 난다. 자, 32번. 빈칸 문장부터 한번 읽어봐야겠죠, 여러분들. 빈칸 문장 한번 자, 분석 들어가실게요. 빈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랬더니 좀 이게 뭘까? 자, 크레딧 카드 컴퍼니스 하면은 신용카드 회사들 그리고 long distance provider 장거리 제공자들 그리고 airlines 항공사들 그리고 retailers of all kinds 하면은 모든 종류의 소매업들을 말하고 있고 걔네는 종종 빈칸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게 빈칸 문장의 지금 해석인 거고 뭐 어떤 정보를 준 걸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글을 읽으면서 앞에 말했던 이 소매업들은 과연 어떤 걸까? 소매업의 특징? 그게 타겟팅이겠죠. 우리가 알아내야 될 정보를 타겟팅 해보자면 소매업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자, 바로 들어가시죠. 첫 문장. For companies in the service sector,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에게는 information이 confers, 부여한다. confer 단어 어려웠죠? 부여하답니다. 준다고요. 경쟁적인 장점, 경쟁적인 우위를 부여한다. 되게 좋은 말 아니야, 지금? 정보가 되게 좋은 정보였어. 무슨 뜻이냐면 서비스 분야 기업들에게
정보는 경쟁 우위다, 좋은 거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That is why, 그것이 바로 이유다. 어떤 이유냐? 호텔 체인점들이 record your preference, 당신의 선호도를 기록해두는 이유고, for non-smoking room, 비흡연, 그러니까 금연이죠. 금연객실에 대한 당신의 선호도를 기록해놓고, 차 렌탈 컴퍼니들도 record your preferred type of car, 네가 좋아하는 류의 차를 기록해두는 이유다. 그게 다 뭐가 되니까? 너의 정보가 되니까. 예시가 나온 겁니다.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예시가 나왔고, 이어가겠습니다. 게다가 형광펜 치고, 자, 똑같은 흐름 나오겠죠. 어떤 흐름이겠어? 회사들한테 정보가 중요한 흐름 나올 겁니다. 회사들입니다. That have not traditionally thought of themselves service providers. 하면 스스로를 서비스 제공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회사들이야. 원래 전통적으로는 스스로 서비스 회사라고 생각 안 했던 회사들도 근데 are beginning to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시작하기 시작했다.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서비스라고 서비스 분야라고 좀 일컬어지지 않던 회사들도 이제 자기가 서비스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무슨 뜻입니까? 서비스가 좋아졌다라는 말이겠습니다. 회사들이 서비스가 좋았다. 서비스 회사가 아니어도 계속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동차 딜러의 예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commodity product can be enhanced by service. 홈 히팅 오일 컴퍼니. 여기서부터 깨. 심지어는 상품인데요. 커머디티 프로덕트 상품인데 이거를 이제 필수품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생활 필수품. 근데 그것들도 강화됐다고 뭐라고? 서비스에서 강화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동차 딜러 예시가 나오고 어떤 제품, 생활 필수품의 예시가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 뭐냐면은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거죠. 서비스가 좋아졌다. 그게 처음 나왔나요? 아니죠. 방금 말해줬던 거죠. 회사들의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그 예시로서 지금 자동차 딜러 그리고 생활 필수품 제공자들의 예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홈 히팅 오일 컴퍼니. 자, 이번에는 뭡니까? 집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기름 회사. 즉, 좀 그럴듯한 말을 바꾸자면은 가정용 난방유 회사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난방유 회사가 또 다른 예시로 등장을 하는 건데요. 이 회사가 뭘 했다고 하니 여러분들? The monitors your usage and 너의 사용을 모니터하는 거야. 관찰을 하는 거야. 그리고 deliver, 전달해줘. 기름을. 네가 더 많은 걸 필요로 할 때. 그래서 그런 애들이 sells a better product, 더 제품을 잘 팔 거라는 거죠. 누구보다 그냥 expects you to remember, 네가 기억하길 기대하는 회사보다 to call, to arrange a delivery, 그 배송을 예약시킬 것을 기억하는 것. Before your tank runs dry, 네 탱크가 마르기 전에, 그래 너의 파이프가 얼기 전에. 무슨 말이냐? 네가 알아서 니네 집 탱크가 말랐네, 파이프가 얼었네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저희 기름 배달해 주세요 할 걸 네가 예약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네가 그걸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너한테 기대해 주는 회사. 즉 서비스가 좋은 회사야, 안 좋은 회사야? 안 좋은 회사죠. 네가 알아서 하길 바라는 회사야. 그런 회사보다 딱 너를 감시, 관리하고 있다가 네가 딱 더 필요해지면 딱 알아서 딜리버 해주는 그런 회사가 더 물건을 잘 팔 거라는 거지. 한마디로 서비스가 좋은 회사인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좀 가보자면은 얘들아 이거 잊으면 안 되지. 정보가 포인트였잖아. 이 글의 핵심은 플러스가 붙은 단어는 정보였어. 그러니까 정보, 서비스가 좋긴 한데 정보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를 계속 보면서 너의 패턴을 정보를 익힌 거야. 그러면은 신용카드 회사들 등등등등 이 소모업들은 다 어떻게 써요, 얘들아? 어떤 특징 갖고 있겠어? 정보를 잘 캐치해서 서비스를 개선시켰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선지를 골라보자면 induce automation, 자동화를 유도했다. 자동화되었다는 게 지금 포인트일까요? 전혀 자동화 나온 적 없고요. 스스로를 서비스 제공자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는 걸 거부했다. 서비스를 자기가 거부했다는 거야. 우리는 서비스 안 해드립니다. 이렇게. 정반대죠, 이 글과. 3번. 컴피트 경쟁하는데 as much or more on service as on prices. 자, as 구문이 쓰인 겁니다. as 구문. 그러니까 가격만큼이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뒤에 것만큼 앞에 거니까 가격만큼이나 많이 또는 그 이상으로 경쟁을 했다고. 어떤 면에 있어서?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3번을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격만큼 서비스를 신경 쓰게 되었다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신경 쓰게 되었다. 그러면 3번은 정답인 것 같거든. 살려줄게요. 그 다음에 갑니다. Deal with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적인 정보를 다룬다? 너무 좋은데요? 개인적인 정보를 다루는데 poorly, 형편없게 다룬다. 안 되죠. 이 글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아주 잘 다루는 예시였어요. 형편없게 다루는 거 아니었고요. Adopt, 채택합니다. Innovative technology, 혁신 기술을 채택한다고 했는데 이 글의 핵심은 얘들아 어떤 대단한 혁신 기술이 포인트가 아니었고 서비스를 정보를 통해서 잘 개선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될 수 없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겠군요. 가격만큼이나 서비스 면에서 많이 경쟁을 하고 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빈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빈칸은 33번입니다. 33번 펴주세요. 문장 역시 이번에도 마지막 문장이군요. 빈칸 문장 한번 같이 해석해 볼까요?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당연하게도 changes in public opinion 하면은 대중의 의견에서의 변화는 빈칸한다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대중의 의견, 퍼블릭 어피니언에 있어서의 체인지, 변화들은 빈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이제 올라가셔갖고 읽으시는데 얻어내야 될 정보 뭡니까? 대중의 의견, 여론 변화는 어떨까? 어떤 것일까? 그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특징 생각해보면서 같이 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디어 들어갑니다. The media not only foster 강화하다. 미디어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서 근데 강화하죠? weird, 이상한 것에 대해서. weird는 이상한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단어 지금 제가 모를 법한 것들 적어드리고 있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또 해설집 보고 몰랐던 거 있으면 또 쓰셔야 돼요, 단어는. 그쵸? 근데 어려울 법한 거를 불러드렸는데도 네가 모르면서 안 쓰면 발전이 없겠죠. 나중에 이런 거 다 검사합니다. 알겠죠? 시간이 한번 될 때 해볼게요. 시간이 될 때. 우리 맨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상한 것에서 너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they can also affect our beliefs concerning things that are not bizarre 하면은 bizarre도 이상한이거든요. 기이한.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이런 거야. 미디어의 특징은 미디어 특 이상한 것 그리고 이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아무튼 준다는 게 중요하겠고 studies reveal that studies 형광펜 치겠습니다. 리뷰를 자 리뷰를 형광펜 치시고 왜 쳤어? 리뷰는 어떤 연구 결과를 드러내 주는 거죠. 연구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연구 결과 항상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뭘 보여줬나 한번 볼게요. The amount of media coverage of virus health dangers 여기까지가 주어군요. amount 양이니까 얘가 주어인데 미디어의 coverage 하면은 보도야. 보도. 보도인데 무슨 보도냐면 다양한 건강 위험에 대한 보도. 그러니까 뭐가 건강을 위험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보도인 거죠. 근데 그 양이요. inversely하게 proportional하다는 건데 proportional 하면은 비례하는 거야. 비례하는. 근데 inversely 하면 거꾸로야. 즉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 위험들에 대해서. 자, 예시가 하나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실험이 밝혀낸 결과가 있는데요. 실험 결과가 뭐냐면은 건강 위험에 대한 보도는 실제 건강 위험과는 반비례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겠죠. 보도가 엄청 많이 됐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제 건강에 정말 위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비례 관계라는 거니까. 계속합니다. drug use가 예시로 나옵니다. drugs 약물 사용인데요. 약물 사용이 one of the lowest ranking 하면은 가장 낮은 랭킹 중에 하나의 위험한 요소 중에서 그런데 그것이 about the same amount of coverage as the second ranked risk factor in diet and exercise. 식이 습관과 운동.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랭크되어 있는 위험성이거든. 운동 안 하면 위험하다 뭐 이런 거겠지.
근데 그거랑 똑같은 양의 보도량을 받아냈다는 거지. 무슨 소리죠? 약물 사용 사실 별로 안 중요한데 엄청 보도가 많이 됐다. 약물 사용 보도량은 업. 그런데 실제 위험성은 다운. 낮다는 거죠. 뭐 내려갔다가 아니고 낮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높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over the period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기간 동안 when the murder rate 자, 두 번째 시는 살인입니다. 살인. 살인의 비율이요. 20%까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그 살인의 스토리에 대한 수는 네트워크 뉴스캐스트의 수인 거죠. 그러니까 보도되는 양이에요. 그것은 600%까지 소홀했다. 소홀은 치솟았다라는 말이겠습니다. 근데 뭐죠? 꼭 소홀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아무튼 600%가 됐다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예시고요. 살인은 살인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역시 살인의 보도량은 업 올라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비례가. 계속합니다. One study analyzed the number of stories that contained the word drug crisis. 약물 위기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스토리들의 수를 분석해봤는데 뿐만 아니라 대중 의견의 변화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거야. 지난 10년간. 그랬더니 가끔은 two out of three, out of라는 표현은 뭐뭐 분해, 뭐뭐 중에입니다. 분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인데 셋 중에 둘이라는 겁니다. 3분의 2가 미국인들이 drugs were most important problem. 야, 약물이 가장 위험한, 가장 중요한 문제지. 라고 대답을 했어. 근데 반면 at other time, 또 어떤 때는 겨우 one out of 20, 겨우 20분의 1 정도밖에 되는 사람만이 drugs were most important. 약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또 예시는 뭐냐면 언제는 보도량에 따라 3분의 2가 중요하다고 대답할 때도 있었고 언제는 또 20분의 1이 중요하다고 대답했을 때도 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본문 문장으로 빈칸 문장으로 들어가 보자면 대중의 의견은 변화했죠. 어떻게 변화했어요? 3분의 2에서 20분의 1로 변화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까지 나왔던 정보에 의하면은 보도량에 따라서 대중의 의견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대중의 의견이 변한 것은 보도량이 결정한 거고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왜? 아까 사실과 반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정보로 챙기시면서 밑에 선지를 골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냐? Were not always made in predictable way. 항상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글은 대중 여론의 예측 불가능성을 말한 게 아닙니다. 뭘 말했습니까? 1번 고른 사람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걔네 생각에는 뭐 3분의 2 됐다가 20분의 1 됐다가 알 수가 없네 이러니까 예측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거지만 이 글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보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됐다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1번 아닙니다. 2번 coincided with changes in media coverage. 미디어 보도의 변화량과 함께 coincide, 일치했다. 정답 2번이 되겠죠. 난 2번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순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37번 가보시죠. 순서 문제입니다. 자, 37번 순서 문제 뭐 여느 때와 같이 일단 주어진 글 한번 전화 분석을 해보실게요. 주어진 글. 잘 소거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글은 무슨 뜻이었냐? human mind는 burdened with, 부담을 느껴요. The task of coping with mortality. mortality는 사망률, 죽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밑에 사라질 운명이라고 써 있죠. 그럼 요 뜻대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쵸?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라질 운명에 대처하는 그런 태스크, 그런 업무, 그런 일에 부담을 burdened, 부담을 받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오케이, 됐고. 그 다음 나온 말은 뭐냐면은, experience tells us,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The physical existence of anything in this world.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이든 물리적 존재는 limited, 제한되어 있다고.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은 제한적이다라는 걸 말해주거든. 그러나 we also make a psychological distinction. 우리는 심리적인 구분을 한다.
뭐와 뭐 사이죠? between the durability, 내구성인데요. 어떤 내구성이냐면은 what is unique, 독특한 것과 독특하지 않은 것의 내구성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그러나 우린 구분한다. 뭐 독특한 것과 독특하지 않은 것, 뭐 평범한 것이라고 할까요? 평범한 것을 구분함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린 독특한 것과 평범한 것을 구분합니다. 자, 주어진 글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볼게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인간의 마음은 사라질 운명에 대해 대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사라질 것, 그게 좀 부담이다. 뭔지 모르겠고. 물리적인 곳은 곧 제한적인 것이라고 말해주는데, 그러나 뒤집었으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아니고, 그러나 이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부터 보시면, 우린 독특한 거랑 평범한 걸 구분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거랑 평범한 걸 구분한다. 그럼 이제 A, B, C 내용 하나씩 읽으면서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their personality. 자, 형광펜 가자. 지시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 항상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그널이죠. 그들의 성격은 occupy, 차지하게 된다. 특별한 위치를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준비가 된다. be brought, 들여와질 우리 어디 존재로.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볼게. 자, 그들의 성격은 차지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함. 그래서 우리 존재로 들어올 준비가 완료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성격이 되어줄 만한 성격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앞에 전혀 없죠. 인간 정도 되겠다겠죠. 인간은 휴먼 마인드, 인간이 아니고 휴먼 마인드로 나서 단수니까 대열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A는 속어입니다. A 속어. 속어입니다. 그럼 B로 가볼게요. B를 읽어보시면 또 more unique, 더 비교급이군요. 그러니까 더 독특한 특정한 물체 또는 어떤 물체의 종류가 즉 독특할수록 is in our consciousness, 우리 의식 속에서 독특할수록 더 많이 그것이 mortality, 사라질 운명에 저항하게 된다. 자, 그럼 무슨 말이죠? B는 더 독특할수록 사라질 운명에 더 저항하게 됨인데 사라진 운명에 저항한다는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속어될 수 있는가? 독특할수록 사라질 운명에 속어 저항하게 된다. 사라지지 않는다. 독특하고 어쩌고를 말하고 있었잖아, 주어진 글이. 그래서 B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속어 일단 불가능합니다. 지울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고 지우지 말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 지우지 말고 지울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지워라. C 갑니다. The objects of daily consumption, for example. 자, 예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시. 근데 우리 일상 소비의 물체들입니다. 일상 소비의 물체들. 즉 우리가 평소에 소비하는 물건들을 가리키는 거고, 걔네가 do not last beyond their physical presence. 그들의 물리적 존재를 넘어서 last, 지속되진 않는다. 무슨 말일까? C. 예시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의 일상 물건들은 물리적 존재를 넘어서 존재하진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아까 읽었던 것 중에 물리적이게 나왔던 거 이거죠. 물리적이라는 것은 곧 제한적인 것이다. 근데 우리 일상 물건들을 이걸 넘어설 수는 없다. 라는 말을 읽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 말고 이 말을 잘 생각해봐. 독특한 거랑 평범한 거 구분한다 그랬지. 일상의 물건은 맨날 우리가 사는 거는 독특한 거야, 평범한 거야? 평범한 거죠. 평범한 거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의 물리적 존재를 넘어서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럼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그 사라질 운명에 저항하지 못한 거고. 그러면은 사라질 운명에 저항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더 독특해야 된다는 거죠. 일상이 아니고 평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C도 지울 수 없어. 주어진 결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A만 지웠고 B일까 C일까 읽어볼게요. 일단 B 한번 다 읽어보러 갈게요. When we deal with human beings, 우리가 인간과 함께 인간을 다루게 될 때, whose individuality tends to outweigh their anonymity in their species. 그들의 종 속에서 anonymity,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을 outweigh, 능가하다. 어느 누구의 그 개인 개성이 능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익명성을. 개성이 익명성을 능가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학원에 왔어요. 근데 어떤 남자애가
바지를 위에 입고 티셔츠를 아래 입고 온 겁니다. 독특하죠? 그다음부터 니네 걔 이름 몰라도 걔를 개성으로 기억하겠죠. 야, 그때 그 새끼 있잖아. 밑에 상의 입고 위에 하편치 입고 오네. 여름에. 이렇게 기억을 하겠죠. 개성이 기억되겠죠? 개성이 그러면은 유명성이 이긴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까의 말로 치안해서 말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독특한 것이 되겠죠. 독특한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그들의 독특함은 generally prevails, 만연하게 된다. 즉, 얘네가 퍼진다. 하면요, 여러분들, B를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얘는 사물에서 어떤 사물이 독특할수록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오브젝트라고 했잖아. 오브젝트. 근데 오브젝트에서 휴먼으로 넘어왔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사물에서 인간. 그렇게 따지면 아까 우리가 A를 지었던 근거는 뭐예요? 소거 가능했던 거는 인간 얘기였기 때문이죠. 이게 인간 얘기죠. 그치? 그러면 B 다음에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A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C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여전히 사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순서는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게 심플링이야. 이게 심플링이라고. 단순화시켜. C는 사물 얘기, B는 사물에서 인간 얘기, A는 인간 얘기라 그러면은 C에서 B로 갔다가 A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정답은 CBA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소문 좀 내봐. 너 병준쌤 심플링 써봤어, 순서 문제 풀 때? 와, 대박이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좀 해보라고. 아, 이런 소문 내보라는 게 아니고, 미안. 이렇게 풀어보세요, 제발. 알겠죠? 맨날 배우기만 하지 말고 써보세요. 그 다음은 삽입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삽입 문제는 좀 간단하게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하고 좀 약간 길게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은 their basic idea라고 하는 매우 좋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선제 추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어진 문장은 그들의 생각이죠.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individuals, 개개인들이 어떤 종이나 집단이 아니고 개인들이 도전에 맞습니다. 환경의 도전에. 그리고 competition between the individuals. 이 개인들 간의 경쟁이 what drives evolution, 진화를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은 개인들을 플러스로 보고 있는데요. 왜 플러스의 사람들이? 환경 도전에 맞서서 진화를 주도하니까. 개인들이 플러스인 거지. 그럼 여기서 그 species or groups, 집단이나 종이 아니고라 그랬잖아. 그럼 얘네는 집단이나 종은 안 좋은 존재라는 거지. 이 글은 그러니까 이 주어진 글은 집단보단 개인이 짱이다. 약간 이런 거야. 그럼 이제 글을 읽어봅니다. Popular theory suggests that competition and not cooperation serve as the main stimulus in evolution. 주된 자극, 진화에 있어서 주된 자극으로서 기능한다는 거죠. 뭐가요? 경쟁.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 진화에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문장은 이런 겁니다. 협력보다는 경쟁이 진화의 플러스였다. 그 다음 문장. 다윈이 주장했다고 해요. Environmental conflict와 바로 챌린지다. 환경적 갈등과 도전이다. 뭐가요? That stimulates evolution. 진화를 또 자극했던 것은 뭐가 있었냐 하고 말해주고 있는 건데 환경적 갈등과 도전이 진화에 자극이 되었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 1번 문장인 거야. Many researchers have since on to argue that 이제 많은 연구원들이 또 이어서 주장을 하는 게 is not just the general environmental challenges 그냥 환경적인 일반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but rather 그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죠. competition between individuals 개개인 간의 경쟁 그 갈등 속에서 that serves as true dividing driving force in history life 우리 삶의 역사에 있어서 생명체 역사에 있어서 진짜 이끄는 힘으로써 기능하게 된 그 갈등 사이의 개개인들 간의 경쟁. 그게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러면 1번 다음 문장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생명체 역사에서 진짜 이끌었던 것. 그러니까 진화의 플러스였던 것은이라고 이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맥락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가 진화의 플러스였다는 거야. 근데 개개인 간의 경쟁이 진화의 플러스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맥락이 경쟁이 좋은 거야. 근데 그 경쟁은 어떤 환경적으로 주변에 갈등과 도전이 있어야 좋은 거거든. 근데 그 갈등과 도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야? 개개인 간이 경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2번 문장 다음에 so 그래서 형광펜 그러므로 협력이란 doing good for a common benefit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협력인데 not be a good strategy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래서 집단의 플러스인 협력은 진화의 마이너스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게 2번 다음 문장이에요. 하고 3번으로 또 넘어가 볼게. 3번 다음부터는 싹 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개개인들의 유기체들이 협력했다면 거야. 협력했다면 오케이? 협력했다면은 7월 사기꾼들이 베네핏을 가져갔을 것이다. 사기꾼들이 이득을 봤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을 위해 개인들이 협력을 했으면은 사기꾼에게 좋은 것. 그럼 이건 안 좋다는 거지. 집단을 위해 협력하지 말라는 거고 4번, 5번 다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cheaters, 그 사기꾼들이 앞서 나가게 되고 그 사기꾼들이 이긴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3번 이후부터 이 문장들은 싹 다 무슨 소리냐면은 집단의 플러스인 협력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어진 문장에 읽었던 개인들이 플러스라는 그 관점, 개인의 초점 맞춘 문장은 적어도 1, 2번 앞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보시면 알겠지만 1, 2번 다 무슨 얘기냐면은 개개인 간의 경쟁, 개개인을 강조하고 있거든. 맞죠? 개개인 간의 경쟁이 심하게 좋다고. 근데 주어진 문장도 개인을 강조하고 있잖아. 그럼 주어진 문장의 생각이랑 1번, 2번의 생각이랑 똑같기 때문에 1번인지 2번인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있었죠. 그들애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그럼 그들애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는 이 문장이 나오기 전에도 개인들을 플러스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될 수 없지. 여기 앞에선 개개인의 언급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개인 간 경제 언급이 있었던 다음인 2번이 바로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증 화면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찍은 거예요. 7. 행운의 숫자입니다. 7. 이 화면을 지금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네, 수고 많으셨고 꼭 카톡 인증해주세요. 맨날 깜빡했다. 아 몰랐어요. 봤는데 인증 안 한 거예요. 그냥 하지 마요. 바로 인증해. 알겠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